근데 모르겠어. 이게 일반이었다 하더라도 약식 기소가 됐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쵸, 저도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일종의 뭐 특혜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5천만 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5천만 원이면 제가 5천 원쯤 되는 것 같아요. 5천 원쯤. 5천 원쯤? 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혹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변호사님, 제가 신신당부 짬밥에 몇 달인데. 그러면 어떤 뜻을 쓰는 거죠, 이게? 기소는, 예. 잠시만요. 기소는 이제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근데 갑자기 기소 뜻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바로 오늘 다룰 주제가 약식 기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약식으로 진행하는 기소다. 이 반대말이 정식 기소, 이제 보통 말하는 게 기소인데 네. 이제 공소의 제기 이렇게 법전에는 돼 있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되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약식 기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어떤 신신당부를 해주실지 제가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가은 씨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는 공짜니까요. 아직도 구독하기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예, 신당부는 소통하는 방송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이나 방송에 대한 칭찬, 평가 등 그 어떤 얘기라도 좋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변호사님, 약식 예.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는 얘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이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의 이재용 결국 정식 재판 받는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17일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네네. 이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된 내용은 뭐냐면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런 혐의로 보고 지난 4일에 벌금 5천만 원, 뭐 네. 약식 기소 치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네. 이제 검찰은 경기 남부청이 넘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추가될 경우에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혹시 약식 기소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아무 범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네. 폭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경미한 상해 사건, 그다음에 뭐 도박.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 원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네. 법정에 딱 서가지고 판사 딱 앉아 있고, 그다음 검사 있고, 뭐 변호인 있고, 피고인 있고 그래가지고 방청에 있는 상태에서 뭐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는 정식 기소한 경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뛰는 거예요? 예, 건너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제출해요. 서류하고 증거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나서 이 혐의가 인정이 되네 그래가지고 네. 벌금 얼마 해가지고 하라 해가지고 약식 명령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약식 기소인 거고요. 근데 왜 하필 약식 기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가볍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이게 일반이었다 하더라도 약식 기소가 됐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쵸, 저도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일종의 뭐 특혜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물론 가벼운 범죄일 수 있지만 왜냐면 상습 투약 횟수가 좀 많거나 지금 밝혀졌듯이 다른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건이라면 굳이 그걸 떼가지고 먼저 약식 기소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적으로 사건이 또 들어오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식재판 청구해서 이제 공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재판 절차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그냥 네. 끝났으면 다 한 다음에 합쳐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기소했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먼저 기소했는지 그것도 벌금 약식 기소 5천만 원.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5천만 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긴 우리가 하죠. 그냥 뭐 100원, 맞아요. 200원 그렇게 치고랑 똑같은 네. 것 같은데 5천만 원이면 제가 5천원쯤 되는 것 같아요. 5천원쯤. 5,000원쯤. 네. 5천 내고 지금 벌 받았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렇고. 그쵸. 그다음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인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 자기는 그냥 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런 사건을 약식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약간의 특혜성이 있어 보여요. 특혜성이요. 그다음 또 이게 왜 중요했냐? 네. 빨리 약식 기소해서 확정이 돼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 막 그 혹시 광복절? 특사이가 나오잖아요. 그거 맞아요?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있고 확정이 돼야 특사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다 완결이 된 상태에서 뭔가 특사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재판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만 특사였다 이러면 약간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네. 서둘러서 약식 기소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건 뭐 제 주관적인 뇌피셜이긴 한데 좀 근데 저도 예, 이해가 그런 됐어요. 생각이 좀 네. 든다는 거죠. 네, 그럼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예,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다 법원에 넘겨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벌금 액수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벌금 200만 원, 뭐 적당해 보이네. 그러면 그대로 도장 찍어서 이제 발부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네. 그러면 뭐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한 상태로 다시 이제 발령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뭐 있냐면 네. 가끔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모든 거는 이제 기소에 관한 데는 검사 독점하고 있잖아요. 검사밖에 네. 못 하거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걸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사가 지금 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 기소권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남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식의 기소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될 사건들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까지 좀 묵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데 가지고 쫙 벌금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약간 눈구렁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눈구렁이처럼. 관심 없을 때 슬쩍 넘어가 껴서 특히 막 그렇죠. 정치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인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론이 잠잠해질 슬쩍 때까지 기다리는 거네요. 슬쩍. 왜냐면 한창 뭐 여론이 막 관심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욕 먹으니까 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쯤 돼가지고 슬쩍 약식을 해서 벌금 얼마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원에 딱 그걸 봤는데 도저히 이 사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건 약식이라 간략한 이렇게 재판도 없이 그냥 하는 절차로는 안 돼. 공판 절차 회부라고 해서 정식의 재판 절차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끔씩 그래서 그렇게 대충 해서 넘기려던 사건이 커져가지고 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건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가 담당했었던 어떤 거요? 지상파 모 방송국 사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에요. 그 뉴스 봤던 것 그 같은데. 한때 굉장히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이게 확실하게 제가 검사들이 장난쳤다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고발한 내용은 한 7억에 대한 업무상 배임인데 7억. 검사가 약식 기소한 내용은 얼마냐면 1,100만 원을 냈어요. 그 중에서 너무 사건이 7억짜리 사건이 갑자기 1,100만 원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벌금 2천만 원. 근데 이걸 담당했던 약식명령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공판절차 회부해. 그래서 공판절차 회부해가지고 저한테 사건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긴 했죠. 근데 그때도 검찰에서는 구형을 벌금 2천만 원 그대로 했어요.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사건들에서는 구형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려고. 그래서 벌금 그대로 벌금이에요. 하지만 징역형을 선택해서 선고를 했었는데 금액을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일종의 좀 약간 장난칠 만한 사건들을 막는 장치가 바로 공판 절차 회부라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죠?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식명령이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한테 이제 약식명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검찰한테도 보내요. 검찰이 청구를 했지만 약식명령이 발령돼서 다시 이제 검사한테 이렇게 발령됐습니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든 피고인이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근데 왜냐면 이런 형사 사건은 빨리 확정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모든 게 보통 7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재판 없이 끝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건 나는 제대로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억울하다 나는. 네네네. 안 했다. 아니면 금액이 너무 세다. 그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정식 재판이에요. 근데 검사도 마찬가지 이걸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사건,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바로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요. 왜냐? 검사가 처음에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약식 기소했던 거잖아요. 네. 다시 정식 재판 청구한다는 건 약식 기소한 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번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은 안 하는데 네.
지금처럼 추가된 사건이 있어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거죠. 또 추가된 사항이 있고 어.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데 네. 이게 또 법이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판단이 되더라도 벌금 액수를 못 높였어요. 원래 약식 명령보다 더 불이익하게는 못한다는 게 법에 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2천도 계속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 했는데 더 이거 뭐 더 나쁜 놈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막 징역형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벌금 액수도 못 높이고.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식 명령 받으면 대부분 한 번씩 다 찔러봐요.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법정에 와가지고 막 에이 저 먹고 사기 힘든데 좀 깎아줘요. 거의 법정이 흥정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한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다 와가지고 뭐가 어렵네, 뭐 아픈 사람이 있네, 뭐 실직을 했네, 어쩌면서 닦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뭐 억울한 사람들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겠지만 그쵸. 그냥 한번 찔러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하는 사람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벌 바꾼 게 뭐냐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높일 수는 없어요. 네. 그 대신 벌금의 액수는 높일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잘못하면 너 벌금 액수 높아진다. 정말로 네가 억울할 때만 하고 한번 찔러보겠다는 심정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 벌금 액수를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약간 항소도 네. 항소했다가 더 세게 맞을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검사 네. 같이 항소한 경우에는 더 네,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 정식 재판의 경우에도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높게는 못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벌금 액수 높일 수 있으니까 예전 생각하시고 무조건 한번 찔러봐야겠다고 정식재판 청구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억울하고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거나 아니 정말로 나는 이게 너무 금액이 너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다. 뭐 이러면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가서 한번 우겨봐야겠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할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뭔가 특사를 노려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이게 다시 또 재판을 받게 정식 재판 받으면 그만큼 또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삼성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수감 생활 중인데다가 지금 또 큰 재판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이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기에서 사면이나 또는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다른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는 여러모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삼성 주식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삼성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시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공정이라든가 그럼요. 이런 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된다. 그쵸. 나쁜 짓을 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혜를 받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모든 고민을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